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가 시세 차익이 3배가 됐다라는 얘기와 의혹이 있습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양산 사저가 팔렸고 부동산 없이 직거래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익이 뭐 3배 가까이다. 물론 뭐 구매하고 나서 상당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이 꼭 3배다라고 해서 그것이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세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각이 된 시점이 한 2월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등기가 안 됐다. 그것도 매우 좀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보통 집 거래를 하고 나면 집 산 사람이 잔금 치르면 바로 이제 등기부터 치는데 등기가 안 쳐졌다. 자,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게 보도가 됐을 때 집이 너무 비싸게 팔린 거 아닌가라는 그냥 언뜻 든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2009년에 이 집을 사서 이제 계속 거주를 하셨던 거죠. 그 2009년에 살 때 8억 7,100만 원에 이제 그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난 2022년 2월에 26억 몇 천만 원에 이제 팔렸으니까 거의 3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차이를 내서 판매가 된 건데, 매매가 된 건데. 근데 뭐 세월이 2009년에 구입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은 세월이 흘렀긴 했군요. 많은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사실 저렇게 3배씩이나 오르는 거는 강남도 굉장히 핫한 지역 아니면 저렇게 3배까지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2009년부터 물론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 판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할 당시에 공시지가가 3억이었고 지금 판매할 당시에 그 감정가가 8억대거든요. 감정가? 네,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팔려서 도대체 이걸 누가 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그냥 지인에게 사인끼리의 거래를 한 거여서 혹시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닐지 누가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에 이 집을 사줬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남는 상황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여전히 소유주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누가 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조금 알 수 없는 대목이기는 한데 뭐 그것은 어쨌든 금방 이제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제 소유주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누군지 확인이 될 거라서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뭐 정상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면은 뭐 괜찮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너무 비싸게 팔렸다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곡동, 양산 매곡동 부동산 관계자의 이야기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냐. 조선일보 보도. 마을 주민 김모 씨. 토지 거래 자체가 없고 우리 동네는 있더라도 비싸게 팔 요인이 없다.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다라는 프리미엄은 있을 수 있어요. 매곡동 공인중개사. 건물 상태 등 고려하면 뭐 적당한 가격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나? 지난 2월 거래가 됐는데 현재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끼지 않은 개인 간의 직거래로 매입자가 확인이 불가하다. 구매한 사람이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등기는 왜 안 쪘을까는 뭐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궁금증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기관 평가로는 한 8억 정도. 물론 이제 금융기관의 평가라는 게 공시지가도 반영돼 있어서 시세보다는 상당히 낮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웅주 의원님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래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등기 좀 천천히 넘겨도 대통령이 사기치진 않으니까 또 뭐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등기 천천히 하는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양산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두는 건지 아예 건물은 샀지만 뭐 물건을 다 뭐 여러 가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어쨌든 공인이고 현직에 있기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홍원동에서도 역시 이제 사인 간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그 의혹이 정폭되면 마치 윗돈을 주고 누가 거래를 하고 그거조차도 밝히지도 않는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빨리 뭐 직거래를 하고 세금 낼 거 내고 등기부등본 완샷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예. 또 물건을 산 사람이나 대통령께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통상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제 잔금 치를 때 등기도 같이 이제 넘겨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김병미 대표님 저게 네. 시골이에요. 아시다시피 양산 매곡동이 굉장히 공기 좋고 경치 좋고 한적한 시골. 물론 이제 저 주택이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부지도 꽤 넓고 네.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다라는 프리미엄도 있을 텐데 26억이면 사실 굉장히 오른 강남에 뭐 강남 집값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강남에 뭐 한 좋은 아파트 등이 30평대 뭐 40평대가 한 26억 이렇게 뭐 그 이상 가지 않습니까? 비싼 가격 아닙니까? 강남 가격 아닙니까? 저 정도면? 26억, 25억 이렇게 가는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가격이 갔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으로 치게 되면은 10억이 가지 않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09년도에 샀던 이 개인 사저를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렇게 좀 비싼 값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돌이켜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이 오른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근데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나서 사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오른 부동산 값에 대한 수혜를 결국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인 간의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매곡동 자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저를 신축하는 비용이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금이 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예. 10억이 넘는 금액을 사인 간의 채무를 통해서 돈을 빌립니다. 영부인이 지인에게 11억 빌렸죠. 네, 11억을 빌리는 것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게 되는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아는 지인,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빌리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출 다 막아놔서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누군가 지인에게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가 없는 어려운 현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로 많은 이들이 서민들에게는 힘든 상황인데 대통령 부부의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게 판 것 아니야? 또 사인 간에 이렇게 10억이 넘는 금액을 척척 빌려가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되고도 여전히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소 씁쓸해하는 국민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퇴임을 얼마 남지 않는 문 대통령 부부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그 11억을 그냥 척 빌려주기란 쉽지 않겠죠. 아무리 뭐 차용증 쓰고 이자를 받는다 해도 사인 간의 11억은 뭐 대단한 신뢰 혹은 대단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정익진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3년 동안에 3배가 올랐다는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3배 오른 데 많아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문 대통령 하에서는 굉장히 케이스가 많았는데 근데 기사를 보니까 26억이면 평당 465만 원꼴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평당 465만 원? 네네. 그런데 작년에 근처에서 팔린 매물이 예. 평당 343만 원이래요. 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또 의심이 여기서도 또 들 수가 있는데 한 평당 한 100만 원 넘게 다른 매물보다 비싸다. 그런데 지금 그 거래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원래 등기가 넘어와야지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혹시 산 분이 이거를 등기를 넘겨가게 되면 2주택이라 세금을 2주택이면 세금 요율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주택 보유세도 그러고 양도세 비율도 높고 나중에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등기를 좀 늦게 치는 거를 그 생각은 제가 못했는데 뭐라 확인은 안 됐어. 확인은 안 됐는데 통상 2주택은 3주택은 더 비싸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난 게 윤기준 교수가 생각이 났어요. 왜 지난번 그 대선 경선할 동안에 윤기준 교수 집할 때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거래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됐고 그다음에 시세보다도 뭐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싸게 거래가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대장동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그 거래가 최근에 문 대통령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그렇게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는 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